다음은 낙랑군과 폐수의 위치에 대해서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도둑 마이크 붙일라. 쭉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옛날부터 한사군이 평양이었다라고 이제 그래왔다는 건데요. 일례로 성호일 선생 같은 경우는 아니라 그랬죠. 적어도 압록강 이쪽에는 있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다 목사라고 이제 유리한 이야기들 하시는데 성호일 선생이든 정약용 선생이든 다 조선 시대 분들이죠. 그러니까 한사군 자체는 서기전 1세기에 수립된 겁니다. 210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1500년대에 무슨 이야기 했나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한사군이 실제로 설치했을 당시에 쓰여진 1차 사료들, 문헌 사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목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움직일 수 없는 그 당시부터 한사군이 설치했을 당시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유물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견해들이 옛날부터 있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117쪽을 한번 펴보시면은 먼저 그 낙랑군 조선현을 갖다가 지금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토성리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누가 가장 먼저 시작했냐면 조선 총독부의 미나바 유학일치가 주장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주장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평양이라고 한 걸 갖다가 대동강 토성리라고 조선 총독부 인하바 유학일치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실중사학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사기 조선열전이나 이런 데에는 그 위만이 동쪽으로 폐수를 건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양이라고 하다 보니까 평양은 대동강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양을 건너야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평양 건너서 찾다 보니까 이제 대동면 이 토성리라는 게 나온 겁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지금은 이 홈페이지 내렸지만 그대로 이제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그런 식으로 낙랑군 조선현의 취소가 지금의 평양시 대동강 남한의 초성동 토성이라는 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사기 조선열전에서는 위만이 동쪽으로 건넜다 그러지 남쪽으로 건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대동강은 남쪽 아닙니까 평양? 벌써 여기에서도 검증한다라고 하지만 조금만 한 커플만 벗겨 들어가면 다 자기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18쪽을 보시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한사군이 실제로 있었던 당시에 쓰여진 역사서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이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청나라 양수경이 어쩌고 총독부가 어쩌고 다 부차적인 거고 이거를 한사군이 실제로 있었던 당시에 쓰여진 역사서들은 그 위치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게 1차 자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은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왔는데 한사군 설치 직전의 기록이 회남됩니다. 이 사람은 한사군 설치되기 10여 년 전까지 살았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동방의 끝 갈석산으로부터 고조선을 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갈석산이 여러 개 있다고 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개죠. 하나는 지금 하곡동 노령현에 있는 갈석산이고 또 하나는 지금 산동성 무채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하곡동 갈석산을 부인하면 산동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갈석산으로부터 고조선을 지나 하면 갈석산 바로 다음부터 고조선이라는 거죠. 이거는 고조선이 멸망하기 10년 전까지 생존했던 그 회남자가 쓴 기록이고요. 고당 기록을 보면 한서 가연지열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동쪽으로는 갈석을 지나 현도, 낙랑으로서 군을 삼았습니다. 이 사람은 서기전 43년까지 그러니까 한사군이 설치되고 나서 약 50년 이후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분 이야기는 동쪽으로 갈석을 지나 현도 낙랑으로서 군을 삼았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이 한사군 설치되기 직전에 살았던 분은 이 갈석으로부터 고조선을 지나라고 한 그 고조선에 바로 이 현도 그 낙랑으로서 군을 삼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위치들을 볼 때 자꾸 이제 그 조선현에 대해서 낙랑군 조선현에 대해서 웅소는 기자를 봉한 곳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험독현 위만조선의 수도인 험독현은 그 노동군 소속이에요. 왕원성 자리는. 그래서 이 두 개가 분류가 되어 있어요. 중국 한사를 보면 같은 자리에 세운 게 아닙니다. 또 이
119쪽에 이 3번을 보시면은 여기에 분명히 위치들이 정확하게 나와요. 이 낙랑세나 왕조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낙랑군 고조선국이야 제요동, 낙랑군은 옛날 조선국이라 제요동, 요동에 있다라고 분명히 나오죠. 그 다음에 4번 후한서 최인열전을 보면은 낙랑군 소속의 장자면을 설명할 때 장자면 속 낙랑군, 장자면은 낙랑군에 속해 있다. 기지 제요동, 그 땅은 바로 요동에 있다. 이게 다 낙랑군이 그 당시 있었던 시절에 쓴 자료들이죠. 그 다음에 후한서 군국지 유주 낙랑군주를 보면은 지금 동고가 재단에서는 열주로 갔다가 대동강이라고 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윤 선생님도 그 열주로 갔다 대동강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만든 자료고 이 후한서 군국지에 보면은 열주 투명 강의 이름이다. 열주 제요동, 열주는 요동에 있다. 그 당시 쓴 자료는 다 그렇게 나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조선통독부가 했고 양수경이 했고 그런 후대의 자료들이 아니라 한사군이 실제로 있었던 당시의 자료들은 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태강지리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태강지리지는 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갈석산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 갈석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진수양부터 이세호에 그리고 당태종까지 9명의 황제가 올라갔던 산입니다. 그럼 변할 수가 없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할 수가 없는 위치가 거기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자리에 바로 낙랑군 수성현이 있었고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이 있었다라고 그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태강지리지가 280년 무렵에 만들어졌는데 그 태강지리에 대해서 뭐 2, 3년 차이가 있다 없다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태강지리지라는 책은 그 당시 이제 사마씨가 이 중원을 통일하거나 기념으로 중원을 다 통일했으니까 지리지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인 지리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 책 자체 남아있지 않지만 그 책에서 기술한 걸 민용한 거는 그 책에 있는 걸로 봐야지 이걸 갖다가 뭐 당나라 이후에 기술했다 언제 이후에 기술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자체의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거는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나 딱 그 책 하나에만 나오면 그런다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가지 썼지 않습니까? 120쪽 보면은 서진의 태강지리지 쓰고 그 다음에 6번에 6-1번에 진세어 지리지 평주 낙랑군 쪽 여기에도 분명히 수성은 진정성이 시작된다라고 여기 써있고 그 다음에 6-2번에 진서에 그런 평주가 어디냐 여기에서 말하는 평주는 지금의 갈석산에 있는 창녀를 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3번에 또 이제 평주의 위치를 말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비교해 봤을 때 이 당시 낙랑군이 있었던 지역은 바로 이 당시 1차 자료로 비교해 봤을 때 그 현대에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이고 북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창녀 현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또 하나 이 자료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122쪽을 보면은 삼국지 위서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낙랑군뿐만이 아니라 대방군과도 관련해서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공손씨가 이제 대방군을 설치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대방군은 그 낙랑군 그 dun유안 아래 설치했다라고 하니까 그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으니까 대방군은 황해도 있었구나 이렇게 비정하는 거예요. 역사를 어떻게 그렇게 비정합니까? 그럼 당시에 실제 대방군이 어디 있었나를 먼저 추적을 해야죠. 그래서 대방군의 위치를 추적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공손씨 집안입니다. 이 공손씨 집안이 당시 위초고 삼국시대가 돼서 전국이 분열되니까 이 사람들이 고대요동, 지금의 요동이 아니에요. 고대요동은 지금의 하곡성 일대인데 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차지하고 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 공손씨의 목적은 이 요동 지역을 독립해가지고 자기네 왕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누구로부터? 위나라로부터. 그도가 해온 위나라로부터 이 요동 지역을 차지하고 왕이 되는 게 목적인데 이 사람들이 언제 그 위나라하고 그 학위도 바꾼데 어느 세월에 고구려 영역을 다 지나가지고 황해도까지 와가지고 대방군을 설치한다. 이건 SF 소설에서나 가능한 거지 현실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위서기사로 썼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공선년이 이제 이 공성각부터 해가지고 공선년까지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한번 위나라를 한번 꺾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기회를 봐가지고 자기가 연나라 왕이라고 자립을 합니다. 드디어 독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위나라에서 그 유명한 사마위로 보내갖고 투벌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투벌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싸운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 위나라의 사마위가 보낸 군사와 이 연왕을 자처한 이 사람들과 이 공성씨 집안과 싸운 데가 어디냐면 당시 기록에는 양평으로 되어 있어요. 이 양평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현재 요양시라고 하는 데가 또 웃기는 이야기고 한참 더 서쪽으로 더 가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훨씬 그 지역도 역시 지금의 이제 갈석산 지역인데요. 어쨌든 지금의 그 요양시라고 쳐도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이 한방의 싸움 끝에 망했어요. 이 공론씨가. 어느 세월에 이 사람들이 전력을 나누어서 황해도에다가 또 다른 대방문을 설치하고 말 같지 않은 이야기일 뿐더러 여기 마지막 보시면은 공선년의 머리로 베가지고 낙양으로 전했는데 노동, 대방, 낙남, 현도동이 다 편정되었다. 저쪽 지금 갈석산 지역에서 공선년의 머리를 뱉는데 왜 노동, 대방, 낙남, 현도동이 왜 다 편정됩니까? 그 지역에 있었으니까 편정되지. 싸움 장사는 딱 만두 서쪽인데 이쪽에 있던 평안도, 그 황해도에 있던 이런 지역들이 편정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123쪽을 보시면은 그럼 이 사람들이 싸운 양평이 어디냐? 제가 1, 2, 3번 해놨죠? 옥념에게 장성을 쌓게 했는데 임조에서 이르러 요동에 이르렀다. 요동에서 끝났다는 거죠. 또 하나 사기 흉노일전에 보면 연나라도 장성 쌓았는데 조양에서 양평으로 이르렀다. 양평에서 끝났다는 거죠. 또 하나 진서에 보면은 이 진장성에 노세를 복구했는데 온성에서 이르러 갈석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다 그 지역이라는 이야기고요. 양평이라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낙남구 조선원의 위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123쪽부터 제가 사료로 몇 가지 쭉 해왔는데요. 이 독사강력 이후 청나라 때 만들었다 그래서 요즘 와서 이 사료가 나오니까 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 분명히 독사강력 이후에는 지금의 그 노령현, 과거에 영창리가 있던 사국성 노령현입니다. 이 지역에 조선성이 있는데 영천부 북쪽 40리고 한나라 낙남구 속천이라 청나라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명나라 때 만든 일기록에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조선성이 영평부 북쪽에 있는데 기자가 공함을 받은 지역이다 라고 명나라 때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인용한 거는 그 대원이 통지를 인용했기 때문에 원나라 때 기록이에요, 사실상은.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쓴 태평환우기에도 노령현에 조선성이 있는데 기자가 이 공안을 받은 지역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폐성이 됐다. 그러니까 시기상 역순으로 거꾸로 올라가도 청나라 때 있던 기록, 명나라 때 있던 기록, 그 다음에 송나라 때 기록, 이것이 전부 다 현재의 이 사국성 노령현을 갖다가 사국성 노령현을 낙남군 조선현이라고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식만한 사람들이. 태수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까 이 복교스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태수의 위치에 대해서는 수경의 원문도 그렇고 설문해자도 그렇고 동쪽으로 흘러가다를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은.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저런 주성문들에서 자꾸 서쪽으로 흐른다라고 뭐 했는데 이분이 지금 이 서쪽으로 흐른다라고 말했던 이 위나라에 이 양반이 이분이 본 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 폐수가 동쪽으로 흐른다면은 위만은 강을 건넜을 이유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람은 이 폐수를 대동강으로 보고 이게 동쪽으로 흐르면 거기 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건넜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제 자체를 잘못된 걸로 보고 주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료를 볼 때 원문을 보고 원문에 충실해야지 자꾸 원문 틀렸다라고 하는 해석문, 그것도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불리한 것들. 지금 중국하고 종북공정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 중에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지금 말한 게 한국 사료 하나도 안 됐어요. 다 중국 사료입니다.
중국 사료 가지고 대구상하면은 중국이 어디 동북공영에서 지금 미 의회 조사국에다가 북한 땅에 다 자기네 거였다라는 식의 자료를 제출하고 그 상상이 가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한 대로 전부 다 중국 자료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쇼 여기 화곡성일 때까지 다 우리 강토였는데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당신네가 시작한 거 아니요. 이거 다 당신네 자료 가지고 지금 제공한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애국이고 목을 따라가지고 학자로서의 기본 자세고 두 번째로서 한국에서 한국사를 하려면은 기본적인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그동안 있었던 이 여러 연구 결과 중에서 특히 중국 사료의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해 주시면서 양남군 조선현이 화곡성 의룡현 있었던 논리적인